네. 오늘은 이제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아이스크림 점포가 한가해지고, 직원이 이제 한동안 학교 복학 때문에 직원이 좀 몇 명이 변경됐거든요. 복학하면서 이제 오래 근무한 친구가 이제 학업에 전념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근무 잘하는 친구가 이제 몇 명 있어요. 오래 근무하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편의를 다 봐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학회에 참여한다고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하면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좋은 사람은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어떤 분들 이제 좋으신 분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괜히 있고, 어떻게 저한테 이제 뺏어만 가시려고 하는 분, 하나라도 막 이렇게 뭐 좋은 정보든 아니든, 그러면 이제 뭐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새 이제 지난주로 이제 직원교육이 거의 끝나고 그래서 좀 한가해서 이제 연속해서 올리려고 해요. 투잡으로 무인 점포하고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해요. 결론은. 그리고 무인 점포는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꾸며야지 그 월세를 감당하고 우리한테도 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자꾸 그 하나 업종 인테리어만 고집하고 그것만 팔아야 된다는 이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샌드위치 무인 점포가 있으면 샌드위치 하나만 이렇게 팔아서는 좀 안 되거든요. 커피하고 이제, 그러니까 무인 커피숍 있잖아요. 들어오는 그런 거 괜찮은 거하고 접목을 해서 해야지. 이게 우리도 이왕 무인 점포 하나 차려고 월세도 똑같고 전기세가 똑같은데 매출 20만 원하고 매출 30만 원하고는 이제 너무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무인 점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뭐, 아직은 덜 됐지만, 지금 시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무인 점포가. 이제 포화 상태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처음이에요, 처음. 정리되고 하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가고 무인화는 가속될 수밖에 없고, 공급자한테도 편하고 소비자한테도 편한 거예요. 소비자도 점포에 저기가 있다고 뭐 더 좋나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안내원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교통카드 되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 상상도 못할 텐데, 버스를 타면 안내원이 1,000원을 내면 버스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 이게 동전으로 넣는 이제 안내원이 없어질 때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안내원이 있을 때보다 더 편해요, 솔직히. 교통카드가 생기니까 더 편하고. 무인도 그런 거죠. 보안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무인 점포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니까 돈 되는 업종에 또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이제 사업 능력이 특출하신 분이 막 이제 또 만들어내서 좋은 키오스크 만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좋은 키오스크가 이제 만든 다음에는 단가 경쟁이 들어가는 거죠. 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는 이제 10만 원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10만 원 팔 때는 했는데 잘 안 팔려. 경쟁점이 들어오면. 컴퓨터랑 똑같잖아요. 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9만 원에 팔아도 키오스크가 이제 남는 게 있어. 그러면 에어컨이 옛날에 뭐 몇백만 원 했듯 핸드폰 하나가 저 초등학교 때 부잣집 사람만 썼는데 하나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 당시 돈으로. 그랬듯이 이제 그런 시스템들 돈 되는데 계속 만들어내고 해서 우리 점포를 여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런 비용들이 좀 줄여드는 기회가 계속 오리라고 생각해요. 만들어내니까. 저는 그리고 무인 점포는 지금은 각각 도매점이나 이런 데서 물품 납품하고 안에 이제 시설비 좀 해주면서 시설비 맞고 체인점처럼 그런 거에 이제 몰입하지만, 실제 이런 그릇들조차도 그냥 뭐 하나 차려주고 10개 차려줘서 한 점포 차릴 때 1,000만 원 남긴다 하고 빼고 치고받고 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도매점을 낀 점포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물건은 내가 만드는 사람인데 계속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대로 이제 진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무인 편의점 최근에 알아본 데는 단독으로만 처음 상권 차리는 데만 이렇게 차려줬거든요. 빈상가 지금 하면 이제 뭐 처음부터 시설 다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제 좋은 자리들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들이 다 선점을 했으니까 대부분 그런 데를 이제 신규점 들어가려고 해도 차릴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 업체에서는 기존 아이스크림 점포를 이제 무인 편의점처럼 한규통이 해준다는 거예요. 점포가 크면. 아이스크림은 그대로 기존 시설을 이제 싸게 가되 새롭게 이제 우리가 물건도 대주고 이제 저온이 들어오는 거죠. 우유하고 이제 도시락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이런 거 시설을 해주면서 물품도 납품해주고 이게 도매점이 끼기 때문에 가능한 거여서 이들은 이제 한 번 시설비 1,000만 원 받고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물류를 이제 하나씩 많이씩 대면서 물류 유통에 마진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 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니까 투잡이 왜 가능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서 이제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고 싶은 것보다 100만 원, 200만 원 더 저축하는 게 더 좋은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사업 아이템이나 아니면 공부 있잖아요. 해놓으면 좋은 그런 걸 더 추천하고, 고소득자조차도 내가 이런 걸 좀 시도해보고 싶으면 그냥 그분들은 고소득자니까 투잡이 적게 들고 상권 분석 나름 해서 괜찮은 점포 있다고 하면 한번 잃어도 그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잡으로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하면 고정적으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힘든 면이 생기겠죠. 모든 일이 힘든 면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직업을 계신 분,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도 안 어렵죠. 매장 운영이. 그리고 직장인들조차도 이게 괜찮은 게, 이 무인 매장이 이제 무인 카페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고, 무인 애완용품, 무인 많아요. 무인 사진관, 무인 아이스크림점, 이 모든 점포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협업이 돼서 이제 조인이 되지 않은 이상 단가가 하루 매출액이 작다는 거예요. 편의점은 200만 원은 팔려야지 좋은 자리고 인건비 되고 이제 수익도 가져가지만 무인 점포 200이면 그냥 대대회박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루에 팔리는 게 무인 점포는 요즘 30만 원대면 이제 그래도 B급이라고 하니까 한여름에는 50만 원 이상이면 A급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애완용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봐도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이상이 저게 팔릴까 고민이 되죠. 애완용품은 잘 몰라요. 그리고 무인 카페도 커피가 조금 가격이 좀 맛이 좀 비싼 무인 카페는 좀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체인점 차려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격을 정해놓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점포에 따라서 2,500원을 해도 지역 주민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는 1,000원 차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매출액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무인 카페에서 잔수 아무리 계산해도 하루에 30만 원 이상 파는 게 쉬운 자리들이 없는데 그런 데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이게 매출액이 크게 나올 수 없는 게 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포스기가 멈췄대. 계산이 안 된대. 그러면 그냥 몇 시간 그냥 안 파시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안 판다고 이 매출액이 저기 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다음부터 고객이 절대 안 오는 그런 점포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셔도 되는 거야. 시간은 내가 대신 그 시간에 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아예 돈을 안 보내시는 분은 이제
뛰어갈 수도 있고, 버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옆에 가게 하시는 분한테 그걸 이제 대행을 좀 맡기면서 한 건당 아니면 뭐 하루에 조금 수고비를 드리진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긴 뭐하면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꺼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부동산이 제일 이제 유망하죠. 잠깐 이렇게 요거 좀 해주세요 하고 미리 알려드리면 사례로 그냥 그 선물이나 이런 거 하고, 그런 횟수가 잦아지면 이제 월로 얼마씩 드리고, 이렇게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너무 빡세거나 아니면 또 한가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앉아있거나 하는 직업 상관없이 무인 점포는 다 도전 가능해요. 뭐 그래, 투잡으로 뭐든지 가능한데, 이제 그 온라인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제 검색을 해서 뭐 무인 점포에서 무인 커피 또 뭐 있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인 정육점, 무인 계란,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체인, 뭐 무인 문방구, 무인 애완용품, 뭐 하여튼 뭐 여러 무인 사진 인화기,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거 찾아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뭔지 이미 해보신 분들, 아니면 저한테가 아니라 무인 카페 경험하신 분, 좀 소정에 뭐 5만 원 정도, 이제 10만 원 정도, 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배우는데 적으면 내가 차라리 빨리 배우고 쉬는 게 낫거든요. 직장에서 본인도 월급을 벌잖아요. 그럼 가만히 쉬어도, 점심시간에 쉬어도 그냥 좀 적당히 해도 그 급여를 받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도움을 받으셔서 각 업종마다 쭉 무인으로 차릴 수 있는 거 다 써놓고 노트든 워드든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중심으로 이제 서열을 매겨서 그 점포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이렇게 다 적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조금씩 자료를 모으시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면 한번 상권, 저는 직장이든 거주지든 그 근방 한 3-4km 안에는 자리가 이 자리 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찾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비어있는 상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가는 또 나와요. 정말 관심만 있고, 그리고 권리금이 비싸다고 안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자리 이 업종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좀 권리 주면 어때요? 나는 정말 돈도 더 아주 조금 투자하고 하나도 잃지도 않고, 다른 분 이제 아주 빈상가만 원하고 이런 거는 사업가에 특히 이제 가게를 잘할 수 없어요. 기본 가정이 그런데 이런 것만 따라가시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저 자리가 탐이 나면.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자리 지금 탐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내보내려면 이제 한 5,000원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냥 그분도 좋게 나가시고, 나도 그 자리가 탐이 나면 그렇게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빈 상가만 찾고, 안 되는 자리만 찾고, 월세 작은 데만 찾고, 그거보다 이제 무인 카페도 월세 100만 원, 어제 이제, 무인 카페 상권 분석 이게 쭉 해서 다 봤어요. 한 1시간 보면 다 알겠더라고요. 계속 이제 실력이 쌓이면, 시간이 단축돼요, 계속. 그래서 어느 상권에 이제 무인 카페를 차리면 이제 잘 될 것도 이제 감이 오고 이제 자신도 있어요.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무인 카페 차려서 1년에 한 250은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하루에 2번을 오가야 되는 가장 큰 문제. 그러면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사람을 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구상은 이 문제까지도 해결책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이제 이제 그 상가 자리가 비어야 되고, 빌 때 비지 않으면 제가 그 근처 분들한테 이 상가는 좀 딱 보면 이제 안 되는 상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도 적당히 이제 너무 이제 기다리지 않고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고, 비수기에 한번 제안해서 되면 조금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 카페는 250을 버는데, 잘 벌어야지 250인데 투자금은 또 세다는 거. 그리고 카페 하나만으로 성공할 자리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디저트가 같이 해줘야 되고, 다른 뭐
무인 사진 인화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인화하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만 기계에 넣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무인 카페 차려주는 그런 데는 또 그런 거 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기네 상품만 팔아야 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무인 카페 한 자리로 이제 보는 자리는 있는데 요 커피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 외에는 절대 못 판다는 거는 그냥 X 치고 있어요. 해봐야 뭐예요. 장기적으로 내가 일에 노력을 들어서 일을 팔아야 되는데 일밖에 얻을 게 없으면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인 경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무인 전체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직장 때문에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쁘다. 그러면 그 점포 며칠 문 닫고 쉰다. 사실 유인 점포는 주말에 문 닫고 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되고, 그 며칠 하루 기계가 잘못돼서 안 돌아간다고,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단위 매출이 뭐 기가 막히게 내가 심각할 정도로 빠지질 않아요. 좀 몇 시간 동안 이제 작동이 안 되고 고객들이 좀 불편한다고 하면 그거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버티시면 돼요. 운영에 힘들 게 전혀 없으니까 대신 이제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나 이제 매출액이 이제 올라가는 점포는 물건 관리를 무인 편의점으로 이제 내가 승부를 벌겠다고 하면 조금 매입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신경을 써야지 이게 매출이 고정적으로 늘고 이렇게 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관리인을 두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매장마다. 하지만 무인 사진 인화기 더러워져 봤자 점포 좀 지저분한 거 그냥 고객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기계만 2개 있으면 아무거나 찍고 가는 거지. 내가 온 김에 찍는 거지. 내가 찍고 싶어서 찍는 거지. 좀 바닥에 먼지 있다고 찍고 안 찍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가게는 항상 좀 지저분해서 공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 요새는 그냥 이런 무인 시스템 있고 한 걸 이제 접목해서 넣으면 좀 그것 때문에도 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걸 좀 차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모든 무인 점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열어놓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100% 되니까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 그거는 시행착오로 겪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행착오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